유유산업 안양 공장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 건축가 김중호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보면 우리의 역사가 굉장히 중첩돼서 진행되는 역사의 현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유산업 공장은 이전에 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절토로 사용됐죠. 안양시의 이름의 정체성의 핵심인 안양사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1960년대 여기에 공장터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1960년대 건축가한테 공장 설계를 맡겼다는 것이 지금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뜻밖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60년대 한국 건축계가 굉장히 폭이 좁기도 했고, 그다음에 당시에 대규모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재료와 국보로는 철근 콘크리트가 거의 유일한 해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름난 건축가를 찾게 된 것 같고요. 유유산업의 공장의 증축 과정은 우리의 경제의 성장 과정이자 또는 건축계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적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가장 핵심은 생산 시설이 집중된 공장일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약회사라는 특징에서 본다면 연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산과 연구가 핵심이고, 공장동도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증축되는 모습을 잘 뜯어보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이 영구동 건물이었죠. 그래서 영구동과 공장동의 핵심일 텐데, 걸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정문에 있는 경비실이 가장 눈에 띌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나 영구동이라는 것은 이게 좀 굉장히 실용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어떤 건축적인 의지를 드러내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이 경비실은 얼굴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유유산업 공장에서 김중호 선생은 경비실에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건물 중에 모서리에 보면 조각상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당시에 1960년대 건축가 미술이, 특히 조각가들과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외부를 돌면서 시대를 읽는, 신라부터 고려, 현대까지를 읽는 방법도 있고, 또는 김중호 선생의 건물을 이렇게 부분 보면서 이 부분이 달라졌네? 이거는 달라졌는데 김중호 선생이 한 걸까?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새롭게 보이는 면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 그런 게 바로 고전에 갖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인상적인 것은 경비실일 건데, 경비실의 그 형태도 그렇고, 경비실에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이 공장 터의 역사를 한꺼번에 이야기해 준다 생각합니다. 이게 공장 건물인데 그 주변에는 천이 흐르죠. 우리나라에서 천이라는 것은 여름 한철은 항상 물이 넘쳐나는 곳이다 보니, 아마 경비실이 약간 3분의 1층 정도 바닥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마 그런 여름철에 홍수 때 대비해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영구동 건물은 다른 건물과 달리 이 뼈대처럼 보이는 구조가 밖에 노출돼 있잖아요. 이것이 2층 옥상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사실 웬만해선 보기 힘든,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만들기를 구조적인 측면과 함께 구조를 미학으로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 자체로 미학적인 측면을 드러내거나 기능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영구동이 있다고 치면은, 오른쪽에 있는 공장동 같은 경우는 공장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아주 기능적인 측면, 아주 박스형의 공간일 수밖에 없을 때, 거기에 어떠한 건축적인 의지를 담을까 할 때, 그때 이제 인면 효과와 함께 모서리에 조각을 설치한 거죠. 영구동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가 뼈대 구조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첫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면의 캐노피 부분이 이게 좀 다르구나. 근데 잘 보니까 이게 건축가가 이 소유주, 건축주의 어떤 회사 이름을 의도적으로 더 담아주려고 하는 노력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오형에서 보이고, 나중에 도면에서도 한번 나왔을 텐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옆에 이제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이 지금은 보이지 않죠. 실제 그 김중업 선생님이 그 좀 신경을 쓰는 건물 중에는 연못을 가진 건물들이 꽤 있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김중업 선생이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영구동에도 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80년대 자신들이 물리나 화학 실험을 했던 실험 공간 정도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풍경이 우리나라에서 한 60년대에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제약회사의 실험실의 풍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에 들어가면 2층 같은 경우는 복도가 있는데 복도에 면한 곳에 상부에 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가 충분치 않던 시절에, 전기도 절약해야 되는 시절에 사실은 낮에는 바깥에서 들어온 풍부한 햇빛이 그 안쪽의 벽 상부의 창을 통해서 복도까지 밝히기를 바랬고, 또는 반대로 밤에는 복도의 불빛이 내부까지 비춰지길 바라서 아마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공간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공간 처리를 좀 그래도 그 건조하지 않게 처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당시로 보면 일종의 지혜가 보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구동에서 이제 그 외부를 한 바퀴 돌다 보면 이제 그 뒤 반대편, 정문의 반대편 쪽에 돌출된 계단이 있죠. 그 계단을 타고 이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그 계단의 모습을 잘 보면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비상계단처럼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의 참의 아래 부분을 받치는 디자인도 유산업의 그런 디자인, 이렇게 로고를 좀 닮아 있다거나, 아니면 또 계단을 처리해서 올라가는데 계단을 벽체에 붙이기보다는 약간 띄웠죠. 이게 사실은 그 건축가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벽체에 붙어 있는 계단을 올라갈 때 하고 벽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올라갈 때 사람이 막 기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간을 이동한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건축을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공감각적으로 그 느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맨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밖에서 봤었던 그 구조가, 골조가 드러나는 그 처리가 지붕 위까지 이렇게 이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구동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건물에 비해서 이 구조 설계를, 구조를 입체적인 그 조형 언어로 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 햇빛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했었을 거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실험실의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냉난방과 항원 항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1960년대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갖추기에 거의 불가능했고, 그래서 아마 그 창문의 크기는 아마 영구동의 성격보다는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반영될 거고, 창문이 크게 넓은데 그 넓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그것도 이제 디자인의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김중업 선생의 그 감각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 공장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스형의 건물이잖아요. 박스형의 공간이면서도 거기서 뭔가를 디자인적으로 또는 그 미적 쾌감도 가져오면서 기능에 떨어지지 않은 걸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었을 겁니다. 이때 아마 가장 좋기는 1층을 필로티를 전체를 띄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꼬리부지한테 배운 제자라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1층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층과 1층을 조금 리셋 시켜서 위는 약간 캔틸레버처럼 돌출시키면은 멀리서 오면 그 필로티의 느낌도 있고 메스의 분절의 변화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러한 그 약간 셋백 시킨 공간을 통해서 상부로 연결되는 계단도 두고 굉장히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형의 메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능성도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그 공사할 때의 경제성도 충분히 확보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그 필로티를 띄운, 그다음에 옥상 정원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구성해낸 공장동의 처리는 아마 일반적인 공장동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김중업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딱딱한 공장에 문화를 넣은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아주 건조한 공장 환경을 문화의 숨결이 입혀지는 그런 처리였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업 도시에 있는 조형물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이제 건축가와 미술가들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아마 친하게 지낸 배경에는 건축을 유일하게 예술로 인정해주는 집단이 미술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건축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미술인들과 코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캔버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60, 70년대 유난히 이 조각가와 건축가의 미롤시대다. 근데 그런 측면을 사실은 이 공장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중업 선생의 유효 산업 공장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경비실에서부터 이건 땅의 역사와 함께 자신의 온전한 의지를 드러내고, 한쪽은 건축의 구조로서, 또 한쪽에는 조각가의 협업을 통해서 각각의 기능을 드러내려고 한 시도들이 보이죠.